기말고사 일정이 아직 학부에서 공지가 안 나왔죠. 그 일정에 맞게 학부에서 나오는 우리 수업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거야. 그러면 12월 셋째 주 정도 되나? 셋째 주 정도 되겠네. 12월 7일 지나서 하나? 그 주에 기말고사 기간에 그때 시험 치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쳤으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면 될 거예요. 예. 혹시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에서 질문이 있거나 뭐 그 이외의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없으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DC 모터를 제어하는 방법 PWM 신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면 대부분 이제 신호 처리용도 쓰지만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우리가 이제 외부 제어 용도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모터 컨트롤용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로봇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관절이 대부분 7개 있습니다. 로봇 매니플레이터 왜 7개를 쓸까요? 관절을 로봇 쓰면 7개인지도 모르지. 뭐 보통 6축, 7축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제 어깨 관절이 이제 3축에서 이렇게 회전하죠. 여기 3개 축이 필요하고 팔목이 이제 3개 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그렇게 하면 7개 축. 기본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축으로 사용해서 이제 물건을 짓거나 뭐 서비스하는 로봇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고 현대 요즘 취업 상황이 보면 이제 현대에서도 이제 이 로봇 제어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 채용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학부 졸업해서는 알기 힘든 이런 인터뷰할 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걸 경험해 보지 않고는 대답하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이제 취업해서 면접 들어가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공부 실제 경험을 좀 해봐야지 이런 취업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AD 컨버터를 했죠. AD 컨버터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 그래서 이제 센서에서부터 물리적인 양, 저항값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캐패시터 값이 바뀌는 그런 신호를 우리가 전압으로 바꿔서 직접 이제 포트를 통해서 이제 변환을 했습니다. 자, 특징으로 레졸루션, N비트 얼만큼 레졸루션을 가지고 이제 변환을 할 거냐. 자,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스텝 사이즈라 있습니다. 한 단계가 이제 가지는 물리량이 얼마인지 이제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해봤던 컨버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V 레퍼런스 기준 전압을 가지고 우리가 몇 비트로 나눈지 해서 스텝 사이즈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스텝 사이즈는 레퍼런스 전압에서 스텝의 전체 수 8비트를 쓰면 256. 자, 그렇게 해서 스텝 사이즈가 결정되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디지털 내가 아날로그 입력이 들어올 때 디지털 아웃풋은 들어간 입력을 스텝 사이즈로 나누게 되면 출력을 우리가 디지털 아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는 레지스터는 AD 컨버터 결과는 ADC의 하이와 로 비트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D MUX라 해서 채널을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MUX 4번에서 0번까지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채널을 이용할 건가 이제 선택하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레퍼런스 전압을 어떤 소스를 사용할 건가, 그리고 얼라이먼트를 어디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AD MUX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컨트롤 스테터스 레지스터 이게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AD 컨버터를 enable 하고 스타팅 하고 AT는 뭐죠? 혹시 아는 친구 없나? 기억나는 친구? 오늘 살펴봅니다. 그리고 ADIF는 컨버팅이 끝났을 때 플래그 신호죠. 그 다음에 IFE는 인터럽트 이네이블 시키는 거고, ADP는 프리스케일링 하는 소스를 선택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또 불과 며칠 전에 했는데 지금 또 생소하죠. 그러면 뭐 계속 안 보면 자꾸 잊어버리고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것이 되기 어렵다. 소스 코드를 보면 이와 같이 되죠. 우리가 지금 AD 컨버터를 쓰려면 여기 보면 포트가 있죠. 요 같은 40핀짜리 AVR에 AD 컨버터는 포트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포트 A, B, C, D 이렇게 있죠. 어디고 그럼 A, B, C, D 중에 A 포트. 그러니까 A 포트에 대부분 보면 A 포트가 AD 컨버터용으로 겸용으로 씁니다. 얘가 디지털로도 쓰지만 대부분 아날로그 AD 컨버터용으로 포트를 쓰는 게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갈로 되어 있는 부분 AD 컨버터를 쓰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AD 컨버터 포트가 어디 있지?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AD 컨버팅이 되는 예제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입출력에 대한 설정을 해주고 인터럽트가 가능하도록 한 다음에 두 개 중요한 레지스터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앤 스테터스 레지스터에는 첫 번째 AD 컨버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맨 앞에 1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8.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프리스케일 하는 그 부분의 분주를 이제 좀 해야지만 원하는 전송 변환 속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1111 됐습니다. 인터럽트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1이 됩니다. 원래는 87인데 인터럽트 때문에 F가 됩니다. 그 다음 ADMUX는 왜 C입니까? C는 뭐죠? 1100 맞나요? 1100에서 앞에 있는 1이 뭐죠? 그만큼 기억해라니까 기억을 못하네. 1. AD 컨버터 이네이블 시키는 거죠. 이거 맞나? 요거였나? 1100이죠. 맞나요? 그래서 10이 11이 내부 레퍼런스 전압을 쓴다 그랬죠. 2.56V 11.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는 0이면 라이트 어저스트먼트 하는 거. 그 다음에 MUX는 이제 0 해서 맨 첫 번째 거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C0라는 게 됐습니다. 2.56V 레퍼런스, 그 다음에 AD 컨버터 제로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죠? 스타팅 하는 거죠. 스타팅 하면서 컨버팅이 시작해라.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스타팅 이제 인버팅이 끝나면 인터럽트가 걸려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플래그를 초기화시켜줘. 스타팅 다시 해주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도 AD 컨버터를 정리를 한번 했고 임의의 어떤 아날로그 센서를 가지고 여러분 측정해서 이게 이제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프로젝트를 팀별로 해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우리 프로세서 가지고 해보라니까 어떤 팀에서 뭘 했냐면 음주 측정기를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이걸 센서를 가져오더라고. 가져와서 이거 직접 불어보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지 여러분 직접 해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DC 모터, 그 다음에 DC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PWM 웨이브를 두 개입니다. 패스트 PWM. 지난번에 우리가 타이머 할 때 노멀 모드가 있고 CTC 모드 두 개는 했지만 두 개는 안 했죠. 지금 와서 이거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DC 모터는 DC 전압이 걸리면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저항이나 전류를 흘려보는 회로가 부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맥스로 걸리는 전압이 이제 만약에 5V다. 자, 그러면 5V가 걸리면 최대의 속도로 돌아가게 되겠죠. 만약에 절반의 전압 2.5V가 걸리면 그 속도의 절반의 속도로 회전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자,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이제 반대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
내가 임의로 이제 모터를 구동하는데 속도를 제어하고 싶잖아요, 지금. 맞나요? 그러면 속도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자공학과니까 이걸 제어를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흐르는 전류를 제어를 해서 속도 제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안 들려? 가변장? 그렇지. 제일 쉬운 거는 흐르는 전류 저항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흐르는 전류를 통제하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자, 그건 제일 심플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과연 지금 현재에서 만약에 그 모터 속도 제어하면 그렇게 쓸까요? 왜? 그럼 왜 그렇게 안 쓰지? 맞아. 저항에서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 많이. 그럼 소모하는 게 전력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럼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할까? 스위치를 이용 어떻게 하면? 한쪽은 이렇게 주고 한쪽은 그러니까 전원. 그러면 전원이 여러 개 있어야 되겠네. 준비되면 다양한 속도를 하려면. 컨버터란 게 뭐지? 다른 전압의 DC 전압을, 그러니까 DC-DC 컨버터를 얘기하는 거네. 전력전자 배운 학생은 DC-DC 컨버터를 이야기해서 속도를 제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방법들이 이제 어쨌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류를 이렇게 제어를 해서 갑작스러운 어떤 값으로 바꿀 수 있다.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전압은 어떤 값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금방금방 바꿀 수가 있죠, 우리가. 자, 그렇게 해서 전압을 스위치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스위치를 달아서 스위치를 계속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5V에서 최대 속도 돌겠죠. 근데 스위치를 붙였다 뗐다를 한 절반만 붙이고 절반만 뗐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상승하다 감소하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평균값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속도를 유지하는 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는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은 만들 수 있다. 잘 제어를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모터 제어를 합니다. 됐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요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컨트롤러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정 주기를 스위치를 턴온 시키고 턴오프 시키겠다. 자, 그게 이제 프로세서의 아웃풋으로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원을 연결해서 전류가 흘렀다가 그 다음에 멈췄다가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에 필요해요. 그걸 이제 위해서 트랜지스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턴온, 턴오프 시키도록 작은 전압만으로도 여기가 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이런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이 되면 턴온 되고 모터가 되고 그 다음 멈추고, 그래서 요거를 일정 주기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면 모터가 이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움직이게끔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유니디렉셔널 컨트롤입니다. 한쪽 방향. 근데 이제 우리가 모터를 보면 이제 반대로 돌고 이렇게 하죠. 자, 그렇게 하는 게 바이디렉셔널 그런 형태로 씁니다. 자, 근데 모터가 이렇게 회전하다가 딱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모터에 이제 우리가 코일에 전류가 막 흐르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 흐르는 전류가 갑자기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탁 멈추면은 얘가 딴 쪽으로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럼 스파크가 팍 튀죠. 그런 것들을 이제 원래 우리가 컨트롤한 이런 회로에 바로 물려 있다고, 앞에 같은 회로에서 저항이 물려 있죠. 그러면 이게 누설 전류에서 얘를 망가뜨립니다. 그냥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포터커플러입니다. 광 신호를 이용해서 얘가 이제 턴온 됐을 때 여기 이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는 디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포터커플러. 그래서 회로가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정기적으로 이제 흐르는 부분하고 컨트롤 부분을 포터커플러로 이렇게 방지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누설 전류가 생기더라도 얘는 이제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했더니 마찬가지 이제 여기 이제 턴온이 되면 요 빛이 들어와서 여기 이제 이 트랜지스터가 이제 온 되죠. 온 되면 앞에 했던 원리처럼 모터가 회전하는, 그래서 큰 전류 전압을 가지는 모터 구동에도 이제 쉽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터 구동이 그냥 단순히 선만 온오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부가적인 장치들이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즐 앞에 모터가 회전하다가 딱 멈추면 이제 그 코일에 이제 전류 흐르는 부분이 남아있다 했죠. 그래서 얘를 다이오드를 연결해서 멈췄을 때, 갑자기 이제 멈추게 됐을 때 남아있는 전류를 소모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해 놓습니다. 그러면 플라잉 휠, 이제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여기서 모터 자체에서 소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안전하게 우리가 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자, 앞에는 유니 디렉셔널이고 양방향으로 이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스위치를 이제 4개를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이제 전압이 있으면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면 모터가 이제 정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려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우리가 4개를 조절을 해서 방향을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2개를 동시에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고, 뭐 V 전압이 지금 뭐예요? 여기 이제 클락와이즈죠. 지금 이렇게 흐르고,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반대 시계 방향으로 2번과 4번이 이제 턴온 되면 반대로 이제 회전하는,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요거는 못 쓰는 거죠. 그 위에 DC 전압이 접지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스위치 컨트롤을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스위치가 동시에 턴온, 턴오프가 상태에 맞게 제어를 잘 해줘야 된다. 자, 드라이버라고 그러죠. 모터가 있으면 모터에 전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드라이버 중에 우리가 5V 정도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L298N.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나눠준 여기에도 이제 L298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있고 5V에서 이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전류를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인풋이 있으면 얘 전압을 가지고 얘가 이제 여기 이제 구동할 수 있는 회로 모터에 이제 붙여서 이제 이게 이제 보통 IGBT라는 이제 대형 큰 모터를 구동할 때는 이제 대형 이제 트랜지스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구동하기 위한 컨트롤러, 마이크로 프로세서죠. 자, 그런 게 있고, 중간에 이제 정기적인 디커플링 위해서 포토커플러를 이렇게 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구동하려면 모터 자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그 다음에 컨트롤러, 자,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구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면 여기가 하이 되면 요 다이오드가 턴온 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1, 0. 그래서 아웃풋 2가 1. 그 다음에 아웃풋 1이 0 되도록. 됐나요? 0, 1이네. 0, 1. 순서대로 하면 0, 1. 그럼 인풋에서는 얘가 0, 1 돼야 되죠. 0, 1.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 0이 되려면 얘가 이제 빛이 안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0이 되나? 하이가 돼야 되죠. 하이가 돼야지 이게 꺼지고, 그 다음에 이게 꺼져서 이게 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턴온 되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면 얘가 1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 PB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0과 1을 조절하면서 모터의 클락와이즈, 그 다음에 반대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칩이 이제 구동하려면 이네이블 칩이 이제 턴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이 되면 여기 하이 있어서 여기 이제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하이가 걸리고, 0이 되면 꺼지면 여기에서 이제
하이 볼테이지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켜지게 되고, 이게 켜지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접지네. 그러면 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회로를 보고 여러분들이 0과 1을 조절해서 모터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이제 포트 A에 7번에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0이 되면 클락와이즈, 앞에 있는 시계 방향으로 스위치가 이제 1이 되면 모터가 이제 카운트 클락와이즈, 반대로 회전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짜시오. 자,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자, 앞에 했던 것처럼 포트 B의 1번이 0, 그 다음에 2번이 1. 그럼 0, 1이면 앞에서 있던 것처럼 클락와이즈 된다 했죠. 0, 1 볼까요? 자, 이게 0이면 이게 턴온 되죠. 턴온 돼서 0. 그 다음에 얘가 1이면 얘가 안 켜지죠. 그래서 1, 0, 1. 그래서 0이 되고 1이 되죠. 그래서 클락와이즈로 모터가 구동이 됩니다. 자, 반대로 도는 거는 1, 0 되겠죠. 1, 0. 그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네이블 시키는 게 여기 있네. 이네이블이라는 게 여기 있죠. 포트 B의 제로, 요거를 셋 해주면 칩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이 되면 얘가 꺼지고, 얘가 꺼지게 되면 하이 볼테이지가 걸리게 돼서 이네이블 돼서 이 칩을 동작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앞에 했던 것처럼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스위치 1번에 해당되는 포트 B를 우리가 0, 그 다음에 1 이렇게 해야 된다 했죠. 근데 만약에 이건 0이니까 이제 그냥 당연히 뭐 포트 B에 2번만 세트해주면 된다 해서 요걸 만약에 생략한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출력이 0인지 1인지 제대로 안 나오면 동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여러분들 실수하는 게 지난번 중간고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출력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 4개의 상태를 모두 출력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하나 중에 이 중 0번만 1이다. 그러면 얘만 1로 해주고 나머지는 안 써줘. 그러면 얘가 동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이와 같이 클락와이즈는 0, 1, 그 다음에 반대는 1, 0 되도록. 요는 이제 노테이션이 틀렸네. 1, 0인데 0, 1이라 돼 있네. 1, 0. 그래서 1, 0 되도록 해주고 점프 해서 스위치에 따라서 동작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는 이제 기본적인 동작을 우리가 L298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우리가 동작하는 걸 보여줬다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그런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와 같이 트랜지스터를 입력단에 여기서 이제 구동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회로가 이제 달링턴 트랜지스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 옵토 아이솔레이터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분리를 하고 포트 B 제로를 이용해서 0이 되면 턴온이 되도록 해서 이 달링턴 트랜지스터가 턴온이 되겠죠. 턴온이 되면 이 모터가 이제 12V 전압을 가지고 구동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나머지는 이제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고, 그래서 고전력 모터를 구동한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위칭 소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PWM 신호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듀티, 그러니까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펄스를 가지고 속도 제어를 합니다. 전압의 레벨을 가지고, 그래서 전체에서 우리가 최고 속도로 모터를 구동한다. 그러면 이제 계속 DC 전압을 1로 주면 되겠죠. 그럼 계속 최고의 앞에 있던 12V가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그럼 최고의 속도에 회전을 하게 되고, 자, 거기에서 이제 75% 전체 주기에서 75%만 1이 되고 0이 되도록, 자, 그렇게 하면 전체 최고 속도에서 75%만 회전하는
50% 하면 절반만 해서 전류가 ON일 때는 전류가 상승하고 0일 때는 전류가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 주기를 더 짧게 해주면 리플이라고 그러죠. 리플이 작게 일어날 거고. 이제 이게 이제 주기가 크면은 리플이 이제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게 해서 속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5% 듀티 사이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1이 되는 그 위드스를 우리는 듀티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이제 모듈리션 하는 걸 PWM 신호라고 합니다. 그럼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이런 펄스 위드스를 잘 만들면 되겠죠.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자,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링턴 회로를 가지는 이런 회로에서 자, 포트 B0를 가지고 얘 속도 제어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듀티를 바꿔가면서 하는데 25% 듀티 또는 50% 듀티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제일 쉽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이런 프로그램 짠다 했을 때. 포트 B0를 1 주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고 0,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고 다시 1. 이렇게 신호를 만들면 되죠.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지. 타임 딜레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하면 됩니다. 일정 기간.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 0, 1 만드는 건 지난번에 많이 했으니까. 자, 그게 이제 가장 쉽게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봤지만 명령어 라든지 이런 게 타임 딜레이를 일정하게 만들기 어렵다 했죠. 그래서 PWM 신호는 지금은 요거는 이제 그냥 생자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 말고 이제 타이머를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그래서 PWM 신호는 타이머를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그냥 기본적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지금 보면 여기 스위치를 읽어 드린 다음에 자, 여기 보면 포트 B0를 셋했죠. 그 다음에 딜레이를 3번 하고 그 다음에 포트 B를 0으로 만들었죠. 자, 그렇게 해서 딜레이는 얘는 한 번으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로우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하이가 4분의 3이죠. 그래서 75% 맞나? 반대인가? 25%를 만드는 거야. 그렇지. 25%니까 이게 반대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부분이 턴온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0 되는 게 4개 중에 한 번. 그렇게 하면 얘가 이제 턴온이 됩니다. 그래서 듀티를 25%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50%는 어떻게 하면 돼요? 딜레이를 바꾸면 되지. 이렇게. 여기 있는 딜레이 한계를 여기로 하면 25% 되겠지. 예, 그런 식으로. 이거는 뭐 어떤 다른 디바이스를 안 쓰고 우리가 타임 딜레이를 이용해서 그냥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딜레이는 지금 함수를 안 보였는데 이 딜레이에 따라서 전체 주파수가 결정이 되겠죠. 0일 되는 그 듀레이션.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터에 따라서 너무 길면 어떻게 될까? 너무 길면 리플이 크겠죠. 너무 짧아도 얘가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게? 속도 제어가 이제 확 얘기되는 게 지금 정기적으로 우리 RC 회로 해봤으면 알겠지만 전류가 상승하고 감소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응답 특성에 따라서 주파수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DC 모터 하면 얼마나 주파수를 쓸까요? 전체 100km? 뭐 1km 쓰는 것도 있고 한 수십, 10에서 20km 그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신호가. 여기 딜레이 하는 부분이 있네. 50% 듀티지. 자, 그래서 타이머를 이용해서 우리가 PWM 신호를 만드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WM 신호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타이머에 노멀 모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CTC 모드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패스트 PWM과 그 다음에 페이지 코렉티드 PWM 이제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는
우리가 출력 플래그가 나오는 게 이제 아웃풋 컴페어 플래그가 있었죠. 요 플래그를 이용해서 PWM 신호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 제로 같은 경우는 우리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요는 이제 그 카운터에서 값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 설정 값에서 그렇게 나오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웃풋 컴페어 제로에 해당되는 포트. 우리가 앞에서는 보는 거는 이제 포트 B의 3번이죠. 자, 한번 볼까요? 포트 B의 3번 OC0 돼 있죠. 아웃풋 컴페어. 요 핀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호를 하면 PWM 신호가 나옵니다. 자, 타이머를 이용했을 때. 그 다음에 아웃풋 컴페어가 또 다른 게 있나요? 요 OC 2번도 있네. 2번 제로. OC 1번도 있겠네. 그러면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OC 1번 AB 이렇게 있죠. 얘는 타이머 1번을 쓰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앞에서 타이머가 3개 있었죠. 그 타이머 3개에서 PWM 신호 1개, 2개, 3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타이머를 이용해서 그럼 타이머 개수만큼 PWM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가지고 모터를 몇 개 구동할 수 있겠어? 3개. 그러니까 우리가 모터가 4개다. 그러면 이제 4개의 타이머가 있는 놈을 이용해야지 우리가 모터를 구동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타이머를 구동하는 거. 그 다음에 타이머 1번 같은 경우는 아웃풋 컴페어가 이제 원래 2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1A, 그 다음에 요 타이머 아웃풋 컴페어 비교하는 거 2개, 그 다음에 이제 카운팅 수를 비교를 해서 아웃풋 컴페어 1A와 그 다음 1B 2개의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개 신호를 이용해 2개 다 이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1개만 이용합니다. 대신 타이머 제로하고 1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얘는 8비트, 얘는 16비트. 그럼 훨씬 레졸루션이 좋겠죠, 얘가. 제어하기가. 자, 먼저 패스트 PW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PWM은 자, 0에서부터 FF까지 카운팅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0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카운트 하는 안에 보면 타이머에 카운팅 하는 게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값이 바뀌죠. 0에서부터 쭉 해서 FF까지. 자, 그렇게 바뀌는데 PWM은 어떻게 바꿀까요? 아이디어. 에? 맞아. 그러면 아웃풋 컴페어 하니까 지금 요거는 타이머 카운터 레지스터 안에 값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얘하고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딱 정해지면 어떤 일정한 값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 그거하고 비교해서 내가 현재 있는 값하고 이거 비교해서 기준보다 작으면 1로 해주고 그 다음에 기준보다 커지면 0으로 해주면 듀티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얘 레벨을 쭉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듀티가 커지나 작아지나? 커지겠지. 여기 끝까지 채우면 맥스. 그럼 듀티를 이렇게 이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값을 0으로 하면 듀티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기준보다 작으면 0이 돼야 되겠나 1이 돼야 되겠나? 기준보다 작을 때 1이 돼야 되겠죠. 그게 정상적인 출력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거보다 작을 때 반대로 하죠. 반대로 해도 됩니다. 설정에 따라서. 반대로 되면 듀티가 반대로 나오겠죠. 설정에서.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기본 우리가 노멀 모드에서 동작하는 카운팅하고 아웃풋 컴페어를 같이 쓰는 그런 형태가 패스트 PWM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정하기 위해서 얘가 많은 보던 거죠. 얘 뭡니까? 어디서 봤지? 타이머에 어디? TCCR 수업하면서 말이죠. TCCR 컨트롤 레지스터. 그래서 이제
얘는 뭐였죠? 몇 개는 생략을 했는 게 있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만 지난번에 했는 거는 WGM, 웨이브폼. 여기 네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였죠? CS. 뭐? 프리스케일러. 들어오는 주파수를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이 부분만 배우면 됩니다. 지금 이게 뭔지. 자, 보자. 그래서 타이머 제로 기억을 안 날 것 같아서 다시 리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타이머 오버플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컴페어 플래그. 그래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하고 비교해서 같으면 플래그가 1, 그 다음에 0 이렇게 바뀌게 돼 있죠. 그럼 언제 1이 되고 0이 될지 뭐 같아지면 뭐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이렇게 정해야 되죠. 자, 앞에 했던 것은 값이 작을 때 1이 되는, 그리고 언제 바뀌는 그런 시점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걸 체크하는 게 TIFR 레지스터였습니다. 자, 앞에 있던 TCCR 레지스터에 가지고 우리가 클락 셀렉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면은 이게 타이머가 동작 안 합니다. 그래서 001부터 해서 프리스케일러, 익스터널 클락까지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자, 요와 같이 이제 CS0에서 2번까지 해서 외부 클락을 분주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자, WGM은 앞에서 00이면 노멀, 그리고 CTC 모드까지 했었죠. 그래서 10이면 PWM 페이지 코렉트, 그 다음에 11이면 패스트 PWM. 그래서 1 되면 여기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멀 모드하고 비슷합니다. 노멀 모드와 비슷하다는 것은 0에서부터 FF까지 T 카운터가 계속해서 동작을 합니다. 요거는 계속 동작을 해요. 그리고 아웃풋 컴페어에 요거는 사용자입니다. 웃는 게 여기 이게 뭐지 궁금해서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제 사용자가 값을 넣으면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버퍼에 들어갔다가 언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안에 값이 들어가느냐, 그거는 타이머 오버플로우가 FF가 되는 순간 여기로 넘어갑니다. 아무 때나 넘어가는 게 아니라.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타이머 카운터 시작하기 전에 넣어놓고 있다 보면 버퍼에 들어갔다가 얘가 카운터에 FF 된 그 시점에 이게 1이 되죠. 오버플로우가. 요때 요 값이 넘어갑니다. 됐죠? 예.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드웨어 할 때 보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언제 타이밍에 넘어가는지. 그러면 비교하면 아웃풋 컴페어 플래그가 그때서부터야 얘하고 비교해서 1인지 0인지 이 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타이머 카운터는 0에서 FF까지 계속해서 바뀌고 타이머 오버플로우 값에 따라서 버퍼에 들어가 있는 값을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에 전달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에 반해 페이지 코렉트 PWM 모드는 자,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이제 갑자기 0이 됐죠. 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증가하다가 서서히 감소합니다. 됐죠? 그래서 언제 되느냐? 다시 0이 됐을 때, 로우 레벨에서 됐을 때 타이머 오버플로우가 플래그가 1이 됩니다. 자, 그렇게 1이 됐을 때 얘가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의 값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좀 차이를 알겠나요? 파행이 다르죠. 자, 그러면 얘는 듀티가 어떻게 될까요? 자, 기준선이 있다 그러면 기준선보다 작으면 뭐가 된다고? 1. 자, 그러면 여기에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준선보다 크죠? 그러면 여기에 0.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다시 1. 이렇게 모양이 되죠. 그래서 레벨이 쭉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파형이. 듀티가 쭉쭉쭉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해서 쌓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요 타이머 오버플로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폭이 넓어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네, 똑같이 마찬가지 이와 같이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감소해서 0이 됐을 때 타이머 오버플로우 플래그가 1이 되고 그때 이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값이 넘어가서 비교하는 그런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안 다뤘던 게 이제 COM 1번과 0번이죠. 자, 얘는 뭐냐?
앞에서 이제 언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가 1이 되고 0이 되는지를 정해야 되죠. 이제 그걸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컴페어 아웃풋 모드를 정해주는 거다. 그래서 00은 노멀 모드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플래그는 안 쓰죠. 00이면 노멀 모드나 CTC 모드 쓸 때 얘를 00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01이면 어떻게 될까요? 01이면 아웃풋 컴페어가 딱 같아지는 순간 계속 컨버팅, 토글 됩니다. 1이었으면 0이 되고 0이면 1이 되고 계속 바뀌어요. 그렇게 쓰는 모드가 있고, 자, 이게 10이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10이 아웃풋 컴페어가 같아지면 클리어 0으로 돌아갑니다. 앞에 했던 것처럼 쭉 상승하다가 같아지면 0으로 뚝 떨어지죠. 자, 그때가 non inverted 모드라고 합니다. 자, 요거 반대로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같아지면 1이 되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버티드 모드입니다. 1, 1. 그래서 COM은 1, 0으로 해야 non inverted다. 정상적인 우리가 PWM 신호로. 마찬가지 패스트 PWM도 같이 여기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요 COM 이름 뭐라고? Compare Output Mode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 이제 패스트 PWM이 나오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타이머 카운트는 초록색 된 거는 계속 00에서 FF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를 내가 얼마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설정한 것보다 얘가 작을 때는 뭐가 된다고? 1. 그 다음에 바뀌죠. 0으로. 그러니까 모드가 앞에서 1, 0이면 내가 non inverted 모드라 했죠. 1, 0이 되면 얘가 0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갈 때 1이 되죠. 1이 됐다가 그 다음에 작아지면 다시 0. 이렇게 해서 전체 주기에서 보면 듀티가 여기에 컴페어 레지스터에 저장한 것만큼만 듀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듀티가 쫙 늘어나죠. 늘어나고 맥스가 됐을 때 듀티가 100% 되더라. 자, 요게 만약에 이제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하면 이렇게 연두색처럼 요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반대 신호를 만들 수가 있다. 요거는 모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인버티드 모드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듀티 사이클을 계산하면 전체가 8비트죠. 8비트에서 256입니다. 256에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는 플러스 1, 0이 있기 때문에 한 개 더해서 이제 듀티를 결정을 합니다. 자, 조식을 가지고 우리가 듀티 사이클을 결정하는데, 자,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도 되고, 자, 256에서 요 위에 있는 식은 255에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값을 빼도 됩니다. 그럼 듀티가 돼요. 반대로. 그래서 둘 중에 아무식이나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주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주기는 우리가 타이머 할 때 주파수가 있죠. 자, 그 주파수에 그다음 요 n은 이제 분주입니다. 내가 분주하는 숫자. 자, 그다음에 카운팅하는 거는 이제 8비트니까 256. 16비트 쓰면 여기 얼마야? 512? 예. 맞네. 16비트는 얼마고? 그만큼 되나?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제 패스트 PWM에서 카운팅하는 거는 8, 9, 10비트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10비트 같으면 1024.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여기 주파수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파수에서 분주한 걸 쓰고, 그 다음에 나누기 256 해주면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에 뭘 쓰냐? 페이지 커렉트 PWM 모드를 쓰고 non inverted PWM 해라. 그러면은 compare output 모드를 10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프리스케일러는 안 쓴다. 그렇게 되면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에 자, 웨이브폼은 앞에 4개 중에 페이지 커렉트니까 01. 그래서 여기는 0, 이게 1이죠. 0, 1 이렇게 되죠. 순서가 바뀌는 걸 잘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0이고 여기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컴페어 아웃풋 모드는 10, 넌 인버티는 10이라 했죠. 그래서 이게 10. 그 다음 프리스케일러는 이제 타이머가 동작하는 거는 001이죠. 그래서 001.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타이머 컨트롤러. 이게 값이 뭔가요? 0110이 8인가요? 맞죠? 6인가? 그럼 61이네. 맞죠? 61 해주면 요 숫자를 찾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은 거죠. 매뉴얼을 잘 봐야지 쓸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8메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쓰는 상황에서 자, 듀티를 75%, 그 다음에 주파수를 저와 같이 되도록 설정하시오. 이렇게 되면 자, 앞에 이제 주파수가 여기에 결과가 31.25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8메가죠. 8메가고 그다음 분주를 얼마나 돼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나누기 256 해서 n을 찾으면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분주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주를 안 하고 그다음 75% 듀티 계산한 방법이 256분에 앞에 계산한 식이 있었죠. 이게 75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191 얘를 헥사값으로 하면 BF입니다. 그래서 B 한 개 줄이죠. 그래서 B2를 그래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는 D2 그 다음에 컨트롤 레지스터는 69였나? 61 아니었나? 뭐가 1이지? 얘가 1이네. 요거는 01 페이지 코렉트 01인데 61인데 뭐 어쨌든 모드를 바꾸면 되니까 어쨌든 네. 그 모드에 따라서 컨트롤 레지스터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앞에 했던 모드 정하는 거. 자, 00이면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매번 토글하는 게 01, 10은 non inverted, 11은 inverted. 이렇게. 자, 여기는 언제 0 되고 1 되는지 이제 페이지 코렉트 PWM은 여기 설정 값이 다르게 여기 되어 있죠. 자, 10 아니면 11 그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코렉트 PWM의 파형은 이렇습니다. 자, 얘는 이제 0에서 FF 되고 FF에서 다시 감소하는 게 있죠. 그래서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보다 작으면 어떻게?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0 크면 그리고 다시 여기 되면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쭉 커지면 여기서부터 이게 점점 좁혀 오는 거죠. 그래서 듀티가 되고 얘는 이제 인버티드 모드 되면 요 주파수 주기 안에서 이제 여기 파형이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는 마찬가지 이제 맥스로 갔다가 이제 다시 감소하는 그런 타임이 있기 때문에 얘가 듀티 사이클은 255분에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값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256이었고 지금 255죠. 그래서 페이지 코렉트 PWM입니다. 왜냐면 FF 갔다가 이제 다시 감소해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페이지가 수정되었다. 그래서 페이지 코렉트 PWM. 마찬가지 얘가 이제 2배죠. 256에서 8비트인데 255 두 개에서 이제 512 됩니다. 요 주파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는 주파수 프리스케일링 했는 거에 나누기 510 해줍니다. 이게 훨씬 심플하죠. 계산하기가. 자, 여기 보면 이제 앞에서 했던 패스트 PWM에서 나오는 신호, 아웃풋 컴페어 신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코렉트 모드로 해주면 다음과 같이 신호. 그래서 전체 주파수가 페이지 코렉트 PWM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주파수 2배죠, 얘가. 그래서 패스트 PW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통 이제 DC 모터 할 때는 패스트 PWM보다는 이제 페이지 코렉트 PWM 요거를 많이 써서 구독을 하게 되겠죠. 자, 이거를 지금은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타이머가 있어서 이제 아웃풋 컴페어에 넣어주고 신호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타이머 디바이스를 안 쓰고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서 PWM 신호를 만들어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클락을 이용하든지 카운팅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내가 비교해야 될 값 기준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1이 되든지 0이 되든지 이렇게 바꾸는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보통 이게 FPGA, 여러분 논리회로 배우면 FPGA 베를로그나 이런 거 배운 학생 있나? 배웠나? 베를로그 배웠어? 이제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DC 모터 컨트롤러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할 때는 요 알고리즘 그대로 구현을 해야 돼요. 카운터 설계하고 컴페어 설계하고 크거나 작을 때 1과 0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요. 실제 구현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디바이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디바이스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CPU로 이걸 설계한다면 프로그램 짠다면 계속 카운팅하는 놈이 있고 비교하고 신호 만드는 놈이 계속 필요하다. 그래서 로봇 컨트롤 할 때 속도 제어한다는 게 프로세서가 이제 한 축에 한 개씩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웨이브폼 타이머 1번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타이머 1번은 자, 여기에 있는 모드에 따라서 노멀 모드, 그 다음에 CTC 모드, 그 다음에 PWM 이렇게 있죠. 그래서 PWM에 지금 타이머 1번은 16비트인데 PWM 신호를 8비트, 9비트, 10비트 이렇게 있습니다.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에 있던 10비트까지 해서 탑이 얼마까지 가느냐. 왜냐하면 8비트면 FF까지 쓰는 거죠. 그리고 한 비트 더 쓰면 한 자리 더 일어나죠. 1FF까지. 그 다음에 한 개 10비트까지 쓰면 3FF까지 탑에 가서, 자, 아웃풋 컴페어는 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토글 되거나 바뀌게 되겠죠. 모드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아웃풋 플래그는 0이 될 때 플래그가 바뀐다 했죠. 자, 요게 페이지 코렉트 모드고. 그 다음 패스트 PWM은 자, 어디까지 가냐면 얘가 이제 마찬가지 탑은 여기까지 가고, 자, OCR은 탑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마찬가지 타임 오버플로우도 탑에서 플래그가 바뀌게 됩니다. 자, 나머지는 뒤에 똑같습니다. 프리퀀시 코렉트. 타이머 1번을 쓰는 거 이제 이따가 예제 보여줄 겁니다. 타이머 1번인가 2번인가 모르겠다. 자, DC 모터를 구동할 때 지금 245Hz 주파수를 사용하고 듀티 25%, 50%에 해당되는 이 회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짜시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타이머 있는 테이블 이용해서 프로그램 짜. 지금은 포트 B에 3번 아웃풋 컴페어 제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머 제로를 쓰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240 얼마지? 245 헤르츠 주파수에서 그다음 듀티가 지금 25%라 했죠. 그래서 25%가 되기 위해서 자, 255 자, 페이지 코렉트 모드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55분의 OCR 해주면 값을 계산해주면 OCR이 얼마냐면 64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50%할 때는 127 그리고 주파수 245 8메가에서 510 나누기 프리스케일러 얼마나 나오냐 보니까 64 그러면 매뉴얼에서 64 프리스케일러 있습니다. 그러면 TCCR을 정해지죠. 자, 그래서 웨이브폼은 페이지 코렉트 모드 10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1이면 뭐라 했나요? 인버티드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11 하면 64 프리스케일.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7 그 다음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7, 3이 타이머 컨트롤 레지스터에 설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웃풋은 포트 B에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OCR 제로의 값을 아웃으로 이렇게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된다. 자, 요 계산 과정이 이제 최종 설정으로 도출되도록 매뉴얼을 잘 보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C로 짠 겁니다. 그래서 TCCR하고 이거는 아웃풋 설정해주고 그 다음 TCCR 설정한 다음에 핀의 스위치에 따라서 스위치가 0이면 64 해서 25% 듀티, 스위치가 이제 1 되면 127 해서 50% 듀티 되도록. 그럼 스위치가 눌렀을 때 속도가 늦고 빠르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프로그램 짤 수 있게 됩니다. 요걸 레졸루션을 더 요렇게 해서 이제 레졸루션을 연속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인풋 값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아웃풋 이 값을 설정해주면 연속적인 제어가 되겠죠. 모터 속도 제어 한다면. 그래서 이제 자동 제어 배운 학생들은 이제 PID 제어나 이런 것들 모터 제어할 때 프로그램 할 수 있겠죠. 개인에 따라서. 자, 홈워크입니다. 요거는 다음 주까지, 월요일까지, 화요일 수업 전까지 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16맥하고 패스트 PWM, 언인버티드 모드를 했을 때 75%, 주파수는 이와 같을 때 작성하시오. 자, 그 다음에 타이머 1번을 쓸 때 값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똑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좀 보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거 숙제 홈워크입니다. 자, 실제로 구동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샘플을 한번 모터 제어 여기 어딨나?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모터가 네, 모터 속도 제어.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전체 코드입니다. 인터럽트가 걸리는 타이머 2번을 이용해서 속도 시간을 측정하고, 자, 요거는 아웃풋 컴페어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웃풋 컴페어 2번에 T 카운트는 0에서부터 해서 속도를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려서 이제 로우 같으면은 얘를 얻으면 128, 중간은 77, 그 다음 하이는 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인버티드 모드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타이머고, 그래서 모터 함수의 첫 번째 거는 시간입니다. 얼마만큼 동작시켜라. 그리고 로 미드 두 번째 값은 모터 속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에 들어가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값을 이용해서 얘가 이제 크면은 어떻게? 듀티가 작아지죠. 작아지고 얘가 하이의 값이 작아지면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형태로 여기에 TCCR 2번을 설정해서 요거는 멈추는 거죠. 7B를 설정해주면 뭔지 여러분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꽂아 볼게요. 요거는 어디에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로 해서 자, 모터가 아웃풋 컴페어 1A 그 다음에 1B, 그러니까 여기 있네. 1B, 1C 여기 돼 있죠. 그래서 포트 B에 6번, 7번을 가지고 모터에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컴페어 1에 해당되는 걸 쓰게 되어 있고, 포트 B에 6번, 7번이 이제 모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제 USB 연결하는 밑부분에 이제 모터, DC 모터 이제 핀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내가 그대로 해서 이제 다운로드해서 여기 컴파일해서 놨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어떻게 되냐면 5초 동안 천천히 하다가 5초 동안은 중간, 그 다음 5초 뒤에는 더 빨리 돌죠. 이렇게 3단계 하다가 5초 지난 다음에 타이머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끝나요.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참조하면 여러분들 카운터 그 다음에 TCCR 레지스터를 설정을 해주면 충분히 컨트롤 할 수가 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질문 있는 학생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지금 있는 앞에 예제를 보고 여기 이제 교재에 있는 책 내용을 가지고 매뉴얼로 한번 작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어쨌든 ARM 프로세서에 대한 화요일 설명하고 목요일은 실제 ARM 프로세서를 어셈블러를 어떻게 짜는지 C로 어떻게 짜서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좀 학생 좀 꺼줄래?